충격적인 소식을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지금 트로트 오디션이 경연이 지금 진행되고 있죠. TV조선 미스트롯4 그리고 현역가왕 3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오디션에 출연하고 있는 한 출연자가 소송에 휘말렸습니다. 다른 소송도 아니고요. 바로 상간 소송에 휘말렸습니다, 여러분. 여기 보시면 포옹하고 입맞춰. 지금 이런 보도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자, 이 보도는요. JTBC 사건반장에서 보도를 했습니다.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자,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서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. 한 여성과 남성이 굉장히 진한 스킨십을 하고 있습니다. 어디에서? 엘리베이터 안입니다. 누가 봐도 입을 맞추고 있는 모습이죠. 자, 뿐만 아니라 자, 두 사람이 엘리베이터 밖을 나와서도 자, 이렇게 진한 또 스킨십을 합니다. 여성 쪽이 더 훨씬 적극적이죠. 이렇게 두 사람이 누가 봐도 연인 사이로 보입니다.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남성은 유부남이고 이 여성은 이름만 대면 아는 그러한 트로트 가수입니다. 제가 좀 충격적이라고 말씀드린 게 지금 현역가왕 출연 중인 여가수입니다. 자, 이 사건이 어떻게 알려진 거냐, 여러분. 한 여성이 40대입니다. 평범한 주부, 두 자녀를 두고 있죠.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남편이 집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. 외출이 잦았던 걸 넘어서서 집에 안 들어와. 올해 2월부터는 아예 집을 나갔다고 합니다. 이상해서 남편의 휴대폰을 보니까 이름만 대면 아는 그러한 트로트 가수의 이름이 적혀 있고 자, 여기 보이시죠? 이 가수의 인스타그램에 가서 이 사진을 가져왔습니다. 자, 그래서 웬만큼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. 이 가수가 누군지. 저는 알고 있는데 자, 제가 공개해드릴 수가 없는 이유는 이 사건반장도 그렇고 제 입장도 이 가수가 입장을 밝히기 전까지는 제가 누구라고는 밝히지 않겠습니다. 자, 그런데 이 가수의 이름과 생일이 남편 휴대폰에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여성이 남편에게 누구냐? 어떻게 된 거냐 물었더니 그냥 친구 사이다. 이렇게 남편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. 그런데 친구 사이인데 이 여성의 행사장도 따라가고 결혼식 뭐 축가 부른 데 따라가고 뭐 이랬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여성은 어떻게 했습니까? 그 여성에게 지난 3월에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. 2월에 남편이 집을 나가고 3월에 연락을 해서 통화를 했어요. 그랬더니 이 여성도 하는 얘기가 나는 그냥 친구 사이일 뿐이다. 나한테 왜 이런 식으로 연락을 하느냐. 자꾸 연락하면 고소하겠다. 자, 그러니까 이 여성분이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습니까? 딱 누가 봐도 엘리베이터 모습만 봐도 연인 사이인데 친구 사이라고 하니 친구 사이끼리 누가 입을 맞춥니까? 엘리베이터 안에서. 자, 그래서 우선은 이 여성분이 너무 겁을 먹었대요. 그래서 소송한다는 말에 주춤했지만 알고 보니까 동거를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. 자, 그래도 이 여성분은 크게 법정까지 갈 마음이 없었다고 합니다. 이 여가수에게 마지막 기회를 한 번 더 줬다고 해요. 내용 증명을 보냈다고 합니다. 근데 남편을 돌려달라. 우리 가정을 지킬 수 있게 도와달라라고 했는데 이 여가수의 반응은요. 가진 적도 없는 분을 왜 달라고 저한테 그러는 거냐. 제발 저한테 연락하지 말아다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여성분이 하는 수 없이 변호사를 선임을 했고요. 그리고 CCTV를 찾아서 아까 그 영상이 나왔던 겁니다. 자, 한 달치 CCTV를 뒤졌더니 연인 사이로 보는 행각이 잡혔다. 더욱 충격적인 건 제보자의 이 친정 엄마한테 이 같은 사실을 이야기하니까 친정 엄마가 쓰러지셨다고 합니다. 왜냐? 이 어머니가 이 여가수의 팬이었습니다. 우리 사이와 내가 좋아하는 그 가수가 부적절한 관계다 라는 사실을 알고 어머니가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. 이 어머님은 그 같은 사실을 듣자마자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간 상황입니다. 결국에는 이 제보자는 이 여가수를
소송을 진행했습니다. 상간 소송을 진행을 했고요. 그러자 그제서야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. 그 전까지는 친구 사이라고 부정했던 그 여성이 자, 상간 소송을 진행하자 연락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. 나도 피해자다. 유부남의 사실을 나는 몰랐다. 나는 책임져야 할 것이 많다. 위약금도 내야 된다. 자, 가수로 노래를 할 수 있게끔 도와달라. 나는 피해자다. 당신은 시간이 지나면 가정은 유지되지 않느냐. 그리고 내가 죽으면 두 분도 힘들 거 아니냐. 이렇게 감정에 호소를 했다고 합니다. 그리고 나서 CR이 안 먹히자 그때는 이런 이야기 했다고 합니다. 나도 당신 남편을 공격해야 되는데 괜찮겠느냐. 뭐냐면은 이 여가수가 법정 소송에 휘말리고 그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오디션 프로그램의 구상권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. 왜냐하면 이 여가수는 어쨌든 하차를 할 가능성도 있잖아요. 그렇게 되면은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. 그 부분에 대해서 위약금이나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그럴 때 자신이 피해 보상을 해준 거에 대한 그 일부분을 남편에게도 책임을 지우겠다라는 겁니다. 뭐 거의 어떻게 보면 협박처럼 들릴 수 있는 거죠. 그리고 우리 엄마가 암이다. 수술비, 치료비, 병원비 벌어야 된다. 선처해달라라고 애걸복걸했다고 합니다.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제보 여성은 어떻겠습니까? 이 여가수에 대한 더 괘씸한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. 그래서 법정 다툼을 결심을 했고요. 자, 결국에는 이 여가수가 통화를 했습니다. 본인의 입장을 밝혔는데 이런 얘기입니다. 나는 그 남성이 혼인 파탄했다라는 말을 믿었다. 법적으로 정리하는 단계만 남았다. 이혼은 이미 합의를 했고 그리고 위자료와 재산 분할만 남았다.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래서 나는 그 남성의 말을 믿었던 것뿐이다. 그리고 사실이 아니란 걸 알고 교제를 중단했고 아내에게도 사과했고 그리고 법적인 책임을 지겠다. 이렇게 이 여가수는 방송국 쪽의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. 자, 법적인 부분이 남았습니다. 그런데 이 법조인들은 이 여가수가 교제했던 남성에게 구상권 청구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. 왜? 두 사람이 함께 저지른 일인데 잘못한 거잖아요. 구상권은 쉽지 않을 것 같고 정말 이 여가수의 말이 맞는지는 법적으로 다툼을 해봐야지 알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. 지금 이 여가수가 현역가왕에 출연 중이기 때문에 다른 것도 아니고 상간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경연이 진행이 될 수 있을까요? 이 여가수가 나와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되는데 이 대중들이 이 여가수가 나오는 모습을 어떤 시선으로 보게 될까요? 자, 때문에 이렇게 상간소송이 진행된다라는 게 지금 알려진 상황이고 보도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거든요. 하차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. 현역가왕 쪽 입장에서도 굉장히 난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여러분 이 여가수가 2019년에도 미스트롯에서도 그 굉장히 높은 순위를 기록했습니다, 여러분. 네, 굉장히 높은 순위를 기록했습니다.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여가수에 대해서 웬만큼 좀 이렇게 실루엣이 나와서 조금씩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자, 현역가왕이 어떠한 결론을 내릴지 이 여가수가 어떤 입장을 밝힐지가 좀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. 자, 이게 지금 막 경연이 시작되고 있는 이 초반에 이런 문제가 불거져서 이 방송국이나 이 제작하는 쪽에서는 굉장히 입장이 난처한 상황에 몰리게 됐습니다. 어떤 결론을 내릴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또한 이 여가수의 말이 정말 진실인지 법적인 공방을 좀 더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지금까지 저는 백은영이었고요.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.